10월 25일부터 각종 유튜브나 언론에서 4명 중 3명에게 계좌로 입금된다며 홍보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실손보험 전산화 정책으로 앞으로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보험사로 보내는 불편함을 없애고 병원에 서류를 요청하면 바로 보험사로 보내주는 전산 시스템 정책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엔 정말 좋은 정책인데요. 하지만 허점이 있으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선 해당 정책 이용하실 때 혼동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과 그리고 아직 부족한 점을 같이 알려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낼 수 있게 변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오갈 필요 없이 병원에 서류를 바로 요청을 하면 바로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월 25일부터는 병원에서 고객이 실손보험 서류를 요청을 하면 바로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약국 같은 경우는 내년 2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서류를 보내더라도 약국은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해당 정책이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기라서 전산망이 구축이 안 된 병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참여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병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산을 통해 발급 및 전송 가능한 서류 또한 제한적이라서 일부 서류는 예전처럼 고객이 발급 후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병원에 일단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최신 노인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 분들이면 받을 만한 혜택 11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10월달 어르신분들이 받을 만한 혜택 새로운 뉴스 위주로 11가지 소식을 한번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인 대상 포진 백신 지원 정책이 현재 말이 많은데요.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상황은 내년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르신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대상포진 무료를 어르신분들에게 제공하는 지자체들 최신 소식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평구는 10월 2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이 따로 있어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고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등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생백신은 무료 접종, 사백신은 접종 비용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3,000명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지원한다고 하니 가평군 어르신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인천 시민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요. 광역시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기존 접종자들은 제외가 되고 약 11만 명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강원 양구군 또한 최근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를 시행했는데요. 보건소에 먼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무료 접종을 받으시고요. 경남 고성군은 또한 65세 이상 고성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하니 보건소에 문의 후 접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한다고 하니 보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니어분들에게 대상포진 지원을 해주는 곳들도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이 다르고 시행을 안 하는 곳들도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포진 무료를 해주는지 궁금하시면 지역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료 접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인 대상 포진 백신 지원 정책이 현재 말이 많은데요.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상황은 내년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르신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대상포진 무료를 어르신분들에게 제공하는 지자체들 최신 소식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평구는 10월 2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이 따로 있어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고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등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생백신은 무료 접종, 사백신은 접종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3,000명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지원한다고 하니 가평군 어르신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인천 시민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요. 광역시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기존 접종자들은 제외가 되고 약 11만 명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강원 양구군 또한 최근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를 시행했는데요. 보건소에 먼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무료 접종을 받으시고요. 경남 고성군은 또한 65세 이상 고성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하니 보건소에 문의 후 접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한다고 하니 보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니어분들에게 대상포진 지원을 해주는 곳들도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이 다르고 시행을 안 하는 곳들도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포진 무료를 해주는지 궁금하시면 지역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료 접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조정 지원자에게 원금 최대 15% 감면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10월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현재 코로나 또한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맞춰 10월부터는 하절기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두 가지는 일반 국민에게는 유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 날짜는 나이별로 다른데요.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하고요. 70세 이상 75세 이하는 10월 15일부터, 그 외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접종 기간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예방접종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심근염 등 사례가 있었다면 예방접종에 주의하라고 하니 참고를 하시고요. 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은 네이버에 예방접종 도우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데요. 다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접종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면 접종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하셔서 예방접종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을 하시고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종 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필수로 의사진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청은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매년 1회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령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0월부터 집중 홍보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렌드 라디오를 보시는 어르신분들은 좀 더 빨리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58%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 우리나라 결핵 사망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핵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 받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매년 1회 무료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 검진 받는 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도 무료 결핵검진을 안 받은 분이 대상이겠죠. 따라서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 통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이후로 결핵 환자가 폭증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연휴 이후에 어르신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이렇게 질병청에서는 연휴 이후에 시기를 맞춰서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핵 무료 검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으로 어르신들 집에 응급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졌을 때 구급대원이 자동으로 출동을 해주거나 응급벨만 눌러도 119가 출동하는 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65세 이상 하위 70% 어르신분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현재 하반기 10월부터 어르신분들이 본인 부담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하겠다고 정부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발표가 나올 듯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료 또는 일부 금액만 내면 이런 첨단 감지기나 응급벨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인데요. 혹시나 이게 10월에 시행이 되면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10월 시행을 예고한 만큼 조만간 시행 발표 등 소식이 나올 텐데요. 소식이 나오면 이 트렌드 라디오 채널에서 바로 속보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현재 의료비 후불제 정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대출을 받아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이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충북 어르신분들은 해당 정책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장 이용 안 하더라도 꼭 체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달 단풍지도, 전국 단풍 예측지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위에서부터 단풍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단풍 예측 지도가 나와 있으니 지금 지도에 보이는 지역이나 날짜 등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단풍 구경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겠네요. 고혈압, 당뇨 환자 중 대부분 모르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시범사업이라 모르셨겠지만 이 정책이 9월 말부터 전국 시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내과의사회 등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있거나 주변의 지인,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 중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병원 가서 이렇게 하시면 8만 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드디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자료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바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이 해당 정책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렇습니다. 본인 부담률 20% 정도로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8만 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자세한 혜택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 일정은 9월 말 추진된다고 하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타러 가실 때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병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은 바로 동네 의원에 가셔서 고혈압, 당뇨 통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를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진료비 등 본인 부담률이 20% 내려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 최대 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의 경우 신청 방법이 다르니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은 12만 원을 주는 예방형과 8만 원을 주는 관리형이 있는데요. 예방형은 혈압과 혈당이 대사질환 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예방형에 속하고요.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환자 등록을 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예방형은 시범 지역에서만 그대로 시행되지만 관리형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원래는 시범 지역에서만 받던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전국 확대됨에 따라 전국 누구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를 신청하시면, 다른 말로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며 예방형은 2년간 12만 원, 관리형은 1년간 8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교육 상담, 매일 걸음수 등을 채워서 쌓인 포인트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쌓은 포인트는 포인트 전환 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쇼핑몰 등에서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진료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병원 진료비 결제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면 꼭 이 혜택을 신청하시고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단에서 알림톡을 발송을 하면 알림톡 수신 후 신청하면 되고요. 공단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앱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앱에 로그인 하고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시범사업 전용 페이지로 넘어간 후 참여 신청을 하시고 전용 보수계를 연동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방법은 이렇고요. 혹시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면 지사방문 신청이나 팩스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향후 이 건강실천지원금제는 병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신청이 가능해지면 정말 편리해질 듯합니다. 시스템이 하루 빨리 완성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홍보하는 내용 말고도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고혈압 당뇨 통합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네 의원에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1차 병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네 의원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한 명수가 500명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향후 변동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실천카드가 따로 나올 예정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카드로 포인트를 병원비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을 듯합니다. 그리고 본사업 시행으로 예전에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병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동네 의원급이면 가능한 걸로 언론 보도 등에 발표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변경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항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 뉴스, 혜택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공유는 정말 제게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